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농구술 아카데미 곽정수 논술 대표 강사입니다. 오늘은 가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집 요강과 논술 가이드를 토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문 논술과 유형이 다르지 않나요? 가천대 논술은 약수령 논술이고 이건 서술형 논술과는 조금 달라요. 약수령 논술은 평소 학교 교육과 수능에 대한 대비를 성실하게 했다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한다라고 학교 측에서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수능 공부만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형식 이고요. 인문계열 기준으로는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을 출제하고 의학과 제외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기준 수학은 수학 1, 수학 2에서만 출제하니까 준비 부담은 확실히 적어요. 난이도는 어떤가요? 난이도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국어는 연습해야 될 부분들이 개념 찾기에 좀 더 가까워요. 문제 요구를 주고 그 보기에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단어를 찾아라 형태의 문제가 독서 지문에서 많이 나오고요. 문학이나 언어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따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에서 음운 변동이라든지 문학에서 심상이나 비유법이라든지 교과 지식을 묻는 문제의 형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학생들이 따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천대학교 모집 인원에 대해 여쭤볼게요. 인문계열 기준으로는 288명을 선발하고요. 전체 인원은 1000명이 넘어요. 가천대학교 논술은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약수령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가천대를 꼭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시험 일정은 올해 어떻게 되나요? 가천대학교는 11월 24일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천대 논술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요거는 국어랑 수학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지식을 묻는 문항과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학생들이 연습을 할 때 실수를 주의해야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조금 달라요. 가천대라고 하는 학교가 보통은 작년에 합격생들 평균을 보면 150점 만점에 110점에서 120점 사이 혹은 100점에서 120점 사이의 합격 평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국어에서 실수를 줄였다고 했을 때 수학을 3문제에서 4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학습했어야 정확한 용어, 기호를 활용하여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하라는 대학의 평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선생님, 수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만 가천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실제 문제들을 분석해보고 제가 문항을 제작할 때 고려하는 건데요. 모의고사 3점짜리 문항 정도를 무난하게 풀이할 수 있는 정도, 4점 문항을 건드려 볼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단적으로 말하면 4등급 초반대 혹은 중반대까지 성적을 지닌 학생이라면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4등급 정도면 충분한 이유와 팁들이 몇 가지 더 있어서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천대학교에서는 EBS 수능 연계교재를 활용해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EBS 수능 연계교재 수원, 수투를 열심히 학습해두면 최소 동일한 형식의 문제를 실제 기출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천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계속 약수령 논술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모의 논술과 기출문항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전과 같이 연습할 수 있는 문항이 다른 약수령 논술을 진행하는 대학들에 비해 비교적 많고요. 게다가 모의 논술에서 출제된 문항의 형식이 그대로 기출문항에 출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천대학교에서는 국어나 수학 모두도 부분 점수가 존재하거든요. 국어는 개념을 2개 찾는 형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학은 어떤 개념에 착안해서 풀이를 설계했는가, 풀이 과정이 정확한가, 그리고 답변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문항의 유형과 형식을 보고 적절한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내서 시작했다면 최소한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가천대학교 준비를 원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나요? 실제 가천대학교 기출문항과 모의문항을 풀어보고 제작문항을 실전처럼 연습해보고 피드백 받아보는 게 저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가천대를 따로 준비하려는 친구들한테 시간관리 팁을 드리고 싶어요. 가천대는 인문계열 기준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을 80분 내에 풀이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국어에 30분에서 40분, 수학에 50분에서 60분을 할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천대학교는 논트형
형식의 답안지에 지정된 필기구인 검정색 펜만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정 도구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풀이할 때 지정된 영역 안에 답안을 체계적으로 수학 문제집에 좋은 해설지처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문항은 적어도 2번은 풀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칙연산의 실수도 점검해야 될 거고, 어떻게 답안 영역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쓰면 깔끔하게 쓸지 이런 걸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풀이를 바로 답안에 적게 되면 당연히 답안 영역 밖으로 넘어갈 거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 거니까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수학에선 필요하고, 오히려 국어 문제가 많지만 수학에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천대 논술 시험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영상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가천대학교 모의문항과 기출문항을 풀어볼 수 있는 특강을 수강하셔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는 게 좋을지, 내가 국어에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지, 이걸 교정하는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가천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학교들의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